자,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뜻하죠. 오늘 TV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학에서 자연자가 나오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위적이지 않은. 그러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하면 건물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지져보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낼 수도 없다. 무슨 특성? 부정성. 이것이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시되는 게 뭐죠? 두 가지 가치 기준, 효율성과 형평성. 그래서 다음 주에 부동산 특성 할 텐데요. 머릿속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부정성,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그래서 제시되는 두 가지 가치 기준, 효율성.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지략적 이용이 요구되는 거예요. 형평성.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부동산 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그 다음 위치로서의 부동산.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택지일까요? 농지일까요? 어려워요. 도시용 토지에서 주로 발생할까요? 농촌용 토지에서 발생할까요? 도시용 토지. 그래서 우리 연구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요. 택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용 토지를 택지라 해요. 그러면 택지 가치라는 것은 농지처럼 비옥도에 의해 결정될 리는 없겠죠. 무에 의해 결정이 될까요? 동그라미까지 쳤잖아요. 그렇죠? 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될까요?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 땅값 얼마예요? 평방미터당.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죠. 이하. 그렇죠? 저기 명동에 소공동에 있는 토지는 평방미터당 얼마예요? 1억 1,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토지는 왜 이렇게 싸고 거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위치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먼저 용도를 알아야 돼요. 용도에 따라 유용성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무슨 토지라고 그래요? 가늘고 길다. 세장형 토지. 이를 무슨 토지라고 그래요? 장방형 토지. 딱 네모 반듯한 걸 뭐라고 그래요? 정방형 토지. 상가로 쓸 때는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장방형. 주택용지로 쓸 때는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정방형. 장방형보다 정방형이 더 나아요. 이거는 너무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토지 형태가 달라지죠. 다시. 여기 전철역이에요. A 토지. 주거용으로 이용돼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번잡스러워요. 이거는 상업용으로는 적절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위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철역에 붙어 있으면 주택으로서 좋아요, 싫어요?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적당한 이격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위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제일 멋지게 해석해 놓은 학자가 바로 허드예요. 지가라는 것은 지대에 의존하고 지대는 위치에 의존을 하며 위치는 편리함에 의존하고 이 편리함의 좋고 나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 지대와 지가 차이는 이제 구별되시죠? 지가는 뭐예요? 땅값. 지대는 임대료 수입.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높으면 지가도 높게 평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가까움이라는 것은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한 실측거리인 근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 가치는 상승하고 대상 토지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기출문제 잘못된 문제가 있어요. 원칙. 자, 다시 한번 원칙만 기억해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대상 토지 위치 가치는 상승하며 대상 토지 가치는 보다 높게 평가된다. 됐죠? 그런데 늘 사회는 복잡하다기 때문에 예외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접근성이 지나쳐서 오히려 위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바로 시장 안에 주택. 그리고 우리 서울역 근처에서 천의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국방부로 오는 이 길은 아직도 천의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개발이 됐지만 회원동 요 뒷길, 남대문 뒷길 여길도 천의지대였어요. 온갖 잡단 용도의 집들이 막 혼재되어 있었어요. 이유는 어디 있나요? 너무 접근성이 지나치게 좋아서 번잡스러우니까 고소득층이 이 지역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토지랑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개발을 서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위치에 따라서 접근성이 안 좋을수록 위치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도 존재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양원. 요양원이 딱 전철역 앞에 딱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허건날 사람들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안 아프던 몸도 아파버리죠.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안 좋은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중요시되지 않은 부동산도 존재해요. 특화된 산업의 경우 우리가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정선까지만 가야 돼요. 정선에서만 카지노를 할 수가 있죠. 이 호텔에 카지노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 호텔마다 카지노장이 있는데요. 근데 이 카지노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국인은 정선까지 가야 돼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를 넘어서 정선까지 가는 거죠. 설악산 가기 위해서는 제를 몇 고비를 넘어야 되죠. 이처럼 특화된 산업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중요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위치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도 존재하죠. 바로 생활혐오시설과 근접해 있는 경우.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이 독립공원이 있고요. 독립공원 뒤에 있는 산이 안산이에요. 왜 안산이냐면 말한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안산 그래요. 여기에 고압 전류를 모아놓은 저장소가 있었어요. 고압 전류가 암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고 낙태율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제시가 되지 증명이 되지 못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요. 여기에 주택 두고 싶겠어요? 버려지겠죠. 이런 경우에도 생활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도 가까우면 가까워서 오히려 위치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예외예요. 그다음 여기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실측 거리, 운임 거리도 포함을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시간 거리와 의식 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시간 거리. 동일한 길이다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심각하면 근접성은 뭐 뛰어난다 하더라도 접근성은 안 좋다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차량 정체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 터져 죽죠. 의식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의 의식거리는. 예를 들면 내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훨훨 날아가죠. 발걸음이 가볍죠. 시댁에 간다고 하면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이런 의식 상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접근성은 교통비용으로 환산이 돼요. 사실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접근성과 교통비용의 관계예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교통비용은 하락하고 접근성이 안 좋으면 교통비용은 상승한 거예요. 이 교통비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입주론 가서도 또 헤매요. 이때 교통비용은 기름값 올리면 안 돼요. 오히려 시간적으로 들이는 비용과 의식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정리 다시 한번. 교통비용이 접근성이 좋으면 교통비용 상승하라. 자, 잠자지 어디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접근성이 좋아지면 교통비용 하라. 접근성이 안 좋아지면 교통비용 상승. 자, 다시 한번.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비용이 하락하면
직주. 다시 한번. 도로망이 확충되고 접근성이 좋아지죠. 교통병이 하락하면 직장과 주거지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직주분리. 교통체증 심화로 접근성이 안 좋아지면 교통병은 상승하고 언젠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있죠. 직장 가까이 주택을 두려는 경향이 나타나죠.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난다. 됐죠? 이거 좀 이렇게 응용했더니 또 헷갈려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뭔가요? 공동화 무슨 뜻이에요? 공동이 무슨 뜻이에요?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 텅 비다 이런 게 이를 도넛 현상 그래요. 도심의 상주 인구 감소 현상이에요. 직장은 도심에 있지만 주거지를 외곽으로 두려는 경향 때문에 도심의 야간 상주 인구가 상주 인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감소한 효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에서는 낮에는 바글바글거리다 자정이 넘으면 텅 비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직주 분리가 발생되고 있음을 뜻해요. 자, 그럼 이 지문이 만나보세요. 천천히. 도로망이 확충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교통병은 하락하고 직주 분리가 발생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화된다. 됐어요? 그럼 중간 걸 다 생략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망이 확충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화된다. 됐죠? 다시. 교통체증 심화로 접근성이 안 좋아지면 교통병은 상승하고 직주 접근 현상이 발생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은 보다 완화된다. 됐죠? 이를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주 분리라는 것은 공간의 수평적 확대를 뜻해요. 외연적 확대를 뜻해요. 그죠? 수평 공간의 확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그죠? 수평 공간 확대라는 것은 교통비용 하락으로 직주 분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겠죠? 다시. 수직 공간의 확대라는 것은 도심에서의 토지 이용 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뜻해요. 도심에서의 토지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종전보다 직주 분리 현상은 완화되고 직주 접근이 오히려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직주 접근이 발생된다는 것은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도심 공동화 현상은 보다 완화된다. 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수평 공간 확대는 직주 분리예요. 도심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수직 공간의 확대는 직주 접근이에요. 이때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다 완화시킨다. 그다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여기 토지가 있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놓여 있어요. 이 땅 거죽 부분을 수평 공간이라 하고요. 땅 거죽. 이걸 좀 유식하게 지표면 그래요. 지표면 위에 있는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 하고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을 하다가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입에 배요. 나중에 이제 지표 공간이라는 용어는 생각 안 하고 땅 거죽만 생각이 나요. 말이 무섭죠. 경상도에서는 욕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어느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밥 먹어라 이걸 야, 밥 처먹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배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낳은 거야 이분이. 애 둘이 있는데 하나는 5살, 하나는 3살. 그래서 야, 밥 처먹어. 근데 어느 날 큰애가 엄마한테 와서 일러드려요. 엄마, 제 밥 안 처먹어. 그래서 애들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말씀 안 되겠다. 시험장 가서는 땅 거죽 이런 말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네, 지표 공간. 그리고 땅 거죽 지표 공간 밑에 있는 공간을 지하 공간이라 하죠.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무슨 공간을 뜻할까요? 무슨 공간? 셋, 다. 이를 삼천 공간 그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삼천 공간 덩어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뜻해요. 민법 제 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수평 공간에 대한 권리를 지표권이라 하고요.
공중 공간에 대한 권리.